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2월 2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을 좀 늦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마이크 잡음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설정을 바꿨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를 아예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하고 그리고 마이크 설정을 또 이제 교체하다 보니까 새로 처음부터 잡아야 돼서 그 부분 새로 세팅하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어졌고요. 오늘 영상 들으시고 혹시라도 소리에서 뭔가 예전보다 뭐 소리가 작다거나 아니면 들으시는데 불편한 점 있으시면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이제 사운드 설정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순서로 들어가서 금 차트와 코스피 차트, 다우 차트 그리고 관련된 이제 기사 올려주신 분들 계셔서 같이 그 부분 살펴보고요. 비트코인 차트, 도미넌스 차트, 리플 차트 보고, 비트코인 차트는 이제 박필부님, 그리고 리플 차트는 해외 유튜버 영상이 이제 올라온 같이 이제 참고할 만한 차트가 있어서 그 부분 같이 보고 Q&A 몇 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현재 1507달러로 이 하락 채널을 돌파를 했습니다. 보시면 그 금 차트가 비트코인 차트보다 한 두 달 정도 제가 늦게 움직인다 라고 말씀드렸고, 비트코인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27일에 고점을 찍고요. 계속해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금 차트는 보시는 것처럼 8월 27일 찍고 이렇게 하락 채널 안에서 움직이다가 엊그저께 이렇게 하락 채널을 돌파하고, 현재는 보시면 이렇게 추세선을 제가 하나 그렸어요. 빨간색 추세선과 이 하락 채널의 상단 추세선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 삼각 수렴하고 있는 이 삼각 수렴의 중심, 중심에서 지금 저항을 맞고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1510달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고점, 지난 고점하고 이번에 지지받고 반등 나왔던 자리, 이렇게 지지, 저항 라인을 그려보면 박스 하단부와 박스 상단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박스 하단부에 있다. 그래서 이 박스 하단부에서 이 박스 중심 1510달러를 완전히 돌파해서 박스 상단부로 넘어가게 되면 비트코인보다 좀 더 빠른 타이밍에 이제 움직여주는, 상승으로 움직여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하락 채널은 돌파를 했지만 비트코인 보시면 비트코인도 이제 비슷한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비트코인 차트에서요. 잠깐만요. 비트코인 차트에서 이때 시진핑 발언 나오면서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이때 했습니다. 했는데 어디에서 저항 맞고 떨어졌냐면 이 삼각 수렴 중심, 뭐 박스로 나눠본다. 박스 이제 하단부, 박스 상단부로 나눠볼 수 있고요. 이 박스 중심인 1300달러 이 라인 저항 맞고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이렇게 흘러내린 이런 모습인데, 금 차트도 저는 이제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비트코인 그 1300달러 중심 맞고 이렇게 흘러내렸던 것처럼 금 차트 같은 경우도 이 1510달러 이 중심 라인, 박스 중심을 돌파해서 안착하지 못하게 되면 비트코인 차트 그 시진핑 슈팅 나왔을 때 상승했다가 중심 맞고 흘러내렸던 것처럼 금 차트도 같이 흘러내리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만약에 이 지금 박스 중심인 1510달러를 돌파해서 완전히 이제 안착해주는 모습이 금 차트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비트코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봐요. 주식시장이라든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나온 돈들이 안전자산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금이라든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갈 수 있고, 둘이 이제 같은 방향성을 띈다라고 하면 금 차트가 먼저, 물론 이제 올라오는 거는 비트코인보다 두 달 늦게 움직였지만 먼저 하락 추세 돌파하고 같은 타이밍에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때부터는 상승부터는 같은 타이밍으로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 금 차트가 먼저 돌파해서 이 중심 넘어가서 안착하고, 비트코인도 지금 이제 하락 추세를 돌파시키고 중심 넘어가서 안착해주는, 그래서 13,900달러와 비트코인 1300달러 그 박스 상단부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금 차트 설명을 드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 이 usdebtclock.org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 사이트 아래에, 잠깐만요, 이 사이트 아래에 골드 프리셔스 메탈 이라고 해서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면 여기 이제 달러 투 골드 레이시오 나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온스당 9,679달러가 나오는데, 금 가격이 지금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1,500달러예요. 1,500달러인데 여기는 이렇게 높게 책정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현물 가격도 보시는 것처럼
1온스당 금화가 지금 이제 200만원이기 때문에, 보면 이제 1500달러가 이제 맞는 거죠. 맞는데, 이 US 클락에 나온 이 금은 가격이 왜 이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이제 왜 이런지, 이유를 이제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댓글로 올려주시면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제 리플 589님이 의견 주셨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 가격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 있는 이유가, 뭐, 금 시장 같은 경우, 금 선물 시장이 금 현물 시장보다 훨씬 사이즈가 크고 거래량이 많은데, 그 부분에서 이제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이 현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거를 같이 왜곡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혹시 이제 이 내용을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같이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 차트 보고, 다음으로 이제, 다우 차트 보기 전에 기사를, 먼저 이제 볼게요. 먼저 이제 공모리치 열풍 1900선 붕괴 2019년 증권시장 10대 뉴스인데 2019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증권시장 10대 뉴스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쭉 있는데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공모리치 열풍이 불었습니다.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배당 투자 수단인 상장 리치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대기업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들을 계속해서 이제 매각을 하고 있다. 뭐 삼성뿐만 아니라 CJ, 신세계 이런 회사 대기업들이 지금 부동산 자산을 매각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매각을 할 때 그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거를 뭐 개인한테 또는 한 기업한테 파는 거는 이제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리치 형태로 대중들한테 금액을 모아서 그 모아진 돈을 가지고 그쪽에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공모리치가 열풍이 불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중들이 그 시장에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때는 조심해야 되고 오히려 이제 고점 징후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 주식 투자가 급증했다라는 건데 미국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투자자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주식 투자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연초 이후 11월까지 예탁결제원을 통한 미국 주식 결제 대금은 27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212억 달러 대비 30.3%가 증가했고요. 해외 주식 보관 금액은 140억 달러로 한 16조 정도 되죠. 140억 달러로 작년 말에 98억 달러 대비 42.8%가 증가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관련된 기사를 같이 보면 이제 금운동님이 올려주신 기사인데 미 증시 올라탄 한국인 이 종목에 1.8조 원 몰렸다라는 기사고 아까 이제 해외 주식으로 돈이 많이 몰렸다라고 했죠. 그래서 외화 주식 보관 잔액은 작년 대비해서 47.11%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보관 잔액이 9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연말 기준 대비해서 78.73%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 주식 투자가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이 미국 쪽 주식 투자가 크게 늘어났다. 여러분들도 이제 잠시 뒤에 이제 보겠지만 다우지수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고점 갱신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대중들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이 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고 다우지수 관련 종목으로 이렇게 돈이 몰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까 어떤 종목이냐? 그 종목이 이제 아마존입니다. 23일까지 집계한 해외 주식 종목별 결제 금액 순위를 보면 아마존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마존이 1위를 차지했고 지난번에 이제 아마존 주식 같이 봤었잖아요. 결국에 대중들이 관심을 보이고 대중들이 열광하고 대중들이 많이 참여하는 아까 이제 봤던 뭐 리츠라든가 그리고 이제 해외 주식 특히 해외 주식에서도 미국 주식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코스피도 저는 뭐 미국 주식 다우가 빠진다라고 하면 코스피도 같이 빠지겠지만 미국 주식 같은 경우 많이 또 이래 최근에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주식보다 좀 더 조심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럼 다우 차트를 잠깐 볼게요. 지금 다우 차트가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고점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다우 차트 이 모습을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상승했던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이제 상승했던 차트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1929년도 경제대공황 오기 전에 이때도 똑같이 10년 동안 다우지수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때도 보시면 채널 상단 돌파하고 계속해서
이게 이제 채널 상단 돌파하고 나서 27년도고요. 이 고점 찍고 빠질 때까지 2년 동안 더 올라갔습니다. 더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 이렇게 채널 바닥까지 내려온 건데 다우 차트도 마찬가지로 어떤 뭐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 이슈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을 해줄 수는 있지만 지금 이제 고평가 영역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에서 다우 지수에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각 자산을 미국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렇게 대중들이 관심을 또 보이고 있고 실제 대중들 우리나라 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1년 전부터 올라갈 때마다 매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계속 올라가지 않았냐? 그러면 이거 올라가는 거 내가 1년 전에만 샀어도 이만큼 먹을 수 있지 않았냐?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낭떠러지가 50m에서 끊어질지 100m에서 끊어질지 모르는데 저는 이제 이게 낭떠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알면 미리 내리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나는 낭떠러지가 100m까지 내 눈으로 이제 충분히 나는 확인할 수 있고 그 전에 떨어지기 전에 나는 탈출할 수 있다 나는 그럴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들어가셔서 수익을 내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자 취향에 따라 내가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우 차트 전체적인 그림에서 설명을 드렸고 코스피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코스피 차트도 마찬가지인데 잠깐만요. 코스피 차트가 아니라 또 이제 비트코인 차트가 나왔는데 잠깐 코스피 차트로 볼게요. 코스피 차트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그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계속해서 이제 다시 상승할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 지금 이제 추세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빨간색 추세선 이렇게 그린 추세선 보면 이 추세선 돌파하고 올라와서 한번 지지받고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거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않냐, 오히려 이제 돌파시키고 눌러주고 상승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코스피 차트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랑 비슷해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도 결국에 이렇게 지금 추세선 연결한 라인을 돌파했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잠깐 보시면 도미넌스 차트가 잠깐만요. 예. 도미넌스 차트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도 이 고점 연결한 추세선을 돌파하고도 지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돌파하고도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줬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야 이거는 도미넌스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도미넌스도 우하향하는 채널의 상단부를 돌파해서 넘어갔고 여기서 이 하락 추세를 넘긴 했지만 이 부분은 오히려 이제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비트코인에서 오히려 이제 알트코인으로 이거는 실제로 그 리플 차트, 비트코인 캐시 차트, 이더리움 차트, BTC 마켓 차트를 보면 셋 다 이 대형 알트 셋 다 BTC 마켓 기준으로 다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으로 지금 옮기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알트코인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홀딩을 하고 충분히 알트코인들이 다시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비트코인으로 교체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똑같은 차트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게 지금 이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라고 해서 다시 상승으로 가기보다는 지금은 정리를 하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어떤 분들은 당연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 추세 돌파하고 눌러주고 상승해 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이라도 이제 비트코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는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코스피 차트를 설명드리고 있었죠. 코스피 차트 지금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봤던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이 하락 추세 돌파하고 상승 쐐기를 그렸는데 지금 코스피 차트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이제 고점을 연결하고요. 이렇게 고점을 연결해 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고점을 이렇게 연결해 본다라고 하면 이미 이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도 이 상승 쐐기로 진행되다가 아래로 깨고 내려왔죠. 깨고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지지받고 반등을 했는데 반등을 했지만 이 고점 라인은 넘지 못했습니다. 넘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코스피 차트와
형태로 도미넌스 차트도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 도미넌스 차트도 이 하락 쐐기에서, 죄송합니다. 상승 쐐기. 이 상승 쐐기에서 지금 이제 옆으로 거의 누우면서 그냥 이탈을 시켰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아래로 내려왔다 다시 이제 올라오면서 그냥 제자리에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여기에서, 코스피 차트처럼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주고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눌러주고도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마찬가지로 도미넌스 차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고점으로 봐야 된다. 코스피 차트도 고점으로 봐야 되고 도미넌스 차트도 고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월봉에서 봐도 마찬가지인데, 월봉에서 보면 지금 이제 20월선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월봉이 돌파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돌파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오늘 배당을 마감을 하고 내일이 이제 배당락이에요. 배당락이 있고, 배당락 이후에 이 월봉 마감을 20월선 밑에서, 물론 이제 윗꼬리는 달리겠지만 20월선 밑에서 마감이 되게 되면 오히려 이제 하방 압력을 코스피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도미넌스 차트도 그냥 같이 다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 돌파를 하고 상승 쐐기, 아까 이제 옆으로 누우면서 지금 깨고 내려왔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이제 코스피 차트 움직임처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따라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월봉 차트에서 보면 이 큰 그림에서 지금 이제 50월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50월선이 저항으로 작용돼서 오히려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차트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와 그 다음에 코스피 차트 약간 같은 비슷한 형태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코스피 차트 이제 설명드릴 때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올해 이제 배당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잘 정리를 해주셔서 이 직장인 창업 마케팅 연구소에서 2019년 증시 배당 권리락 일정과 폐장일, 이걸 이제 정리를 잘 해주셔서 이 부분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폐장일은 12월 30일이에요. 그리고 휴장일이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배당을 받으려면 이틀 전에 내가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27일은 그래서 이제 배당 락이 있는 날짜고요. 그 전인 26일까지,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까지 주식을 들고 있어야지, 26일 18시까지 주식을 들고 있어야지 내가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주식시장이 열리면 배당락이 발생이 될 거예요. 배당락이 발생돼서 그 배당 받은 것만큼 어느 정도 뭐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배당 금액이 1%다 라고 하면 1% 정도 하락을 해서 시작을 할 겁니다. 시작한 이후에, 그때 이제 그 이후에 배당락 이후에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만약에 이제 기관 자금들이 이 배당을 받고 뭐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해서 올해 연말까지 4분기까지 좀 주식을 어느 정도 잘 펀드 관리를 해 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적표가 되겠죠. 그 펀드의 성적표를 좋게 만들어 놓고 대중들이 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야, 이렇게 잘 우리가 돈을 벌고 있으니까 좀 더 투자해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돈을 나간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움직이지 않을까. 참깨님이 이제 이 의견을 주셔서 같이 한번 이제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배당 관련된 코스피 이야기까지 이제 해봤고, 다음으로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좀 더 이제 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금 차트 설명 드릴 때 비트코인 차트도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는데, 잠깐만요. 비트코인 차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비트파이낸스 롱 차트에 약간 변화가 생겨서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기만 하던 이 비트코인 롱이, 비트파이낸스 롱 물량이 조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제가 이렇게 채널을 그려봤어요. 이 저점 연결한, 아래꼬리 빼고요. 이 저점 연결한, 그리고 이 윗부분 빼고 이렇게 이 채널 중심이 저항이 작용되게끔 이렇게 좀 의미 있게끔 만들어서 채널 설정을 해보니까 이번에 이제 올라와서 꺾인 자리가 이 채널 상단부에서 저항 맞고 이제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도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롱 차트까지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 비트코인 차트를 이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4시간 봉인데 현재 7,194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우선 제가 이제 이 위치가 올해 3월달 그리고 올해 이제 10월달 이 위치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결국에 어떤 식으로 단기적인 흐름은 뭐 아래로 뺐다 올리든 올렸다 빼든 흔드는 과정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추세선 돌파해서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그 박빌부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C파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 1파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그 상승 1파가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진통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차트를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 이제 수직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지금 어디 자리냐면 12월 8일 이 자리에 이렇게 노란색 수직선을 그려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대칭 형태로 비슷하게 진행이 됐는데, 물론 이제 중간에 약간씩 모양은 다르긴 해요. 중간에 모양은 약간 다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12월 8일을 중심으로 어떻게 움직였냐면요, 이 아래로 내려왔던 부분 하고 이제 위에 올라왔던 부분, 이게 이제 순서만 바뀐 겁니다. 이 순서만 바뀌어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 왼쪽 그림은 먼저 이 역 헤드앤숄더 만들어주고 올라온 다음에 다시 약간 그 헤드앤숄더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심 만들어주고 같은 형태로 움직이다가 먼저 내려왔죠. 제가 이제 이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하락 쐐기에서 아래로 먼저 떨궈주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떨궈줄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 올라갔다 떨궈줬다라고 하면 완전 대칭 형태로 진행됐을 거고요. 지금처럼 이제 아래로 먼저 떨궈졌다가 올라가니까 약간 짝짝이긴 하지만 그 패턴은, 순서는 바뀌었지만 어찌됐든 패턴은 같다라고 보면, 지금 이제 기간으로 봤을 때 이 기간이요, 전체적인 이 기간이 지금 4시간 봉에서 98봉입니다. 98봉이고요. 지금 이 자리부터 보시면 지금 이제 108봉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 기간은 충분히 채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시간이 뭐 좀 더 딜레이 시킬 수는 있겠지만 거의 다 채워졌다라고 보고, 그 이후의 그림인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봐요. 만약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 그림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중간에 이 과정은 약간 어떤 짝짝 형태로 진행됐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내려왔던 이 부분의 반대 그림인 상승하는 이와 같은 만약에 뭐 역 헤드앤숄더라고 하면 오른쪽 팔을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박필부님이 올려주신 차트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트레이딩 샷이라는 분이 이제 올려준 차트인데, 차트가 굉장히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 차트에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노란색 스탁 투 플로어 차트요. 노란색 스탁 투 플로어 차트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 약간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평선은 지금 보시면 이게 주봉 차트고 100주 이동 평균선입니다. 박빌부님이 50주와 100주 이동 평균선 기준으로 봐서 50주 100주가 골든 크로스가 나고 그 이후에 이제 상승장,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보면 100주 이동 평균선 돌파하고 그 다음에 한번 100주 이동 평균선까지 눌러주고 그 이후에는 이제 100주 이동 평균선 깨지 않으면서 50주 이평선 따라서 상승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스탁 투 플로어 차트, 노란색 차트를 보면 이 차트가 약간 선행해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13년도 초에도 보시면 비트코인 올라가기 전에 이 스탁 투 플로어 차트가 먼저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도 따라서 큰 상승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 스탁 투 플로어보다 낮을 때도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한번 슈팅 나올 때는 이 스탁 투 플로어 가격보다 항상 이렇게 오버해서 슈팅 나오는, 비트코인 가격이 슈팅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014년도도 마찬가지고 201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 스탁 투 플로어 이제 평균 가격이 예를 들어 한 6,000달러라고 하면 이때 이 6,000달러보다 훨씬 큰 2만 달러까지 이제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스탁 투 플로어 발음도 이제 꼬이는데, 이 스탁 투 플로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올라가고 있고, 이게 예전에 어떤 그 우리 구독자분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가족분이 질문이 뭐였냐면 스탁 투 플로어 차트가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질문해 주셨고,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스탁 투 플로어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차트를 보면 2020년 초 넘어서서 이렇게 이 스탁 투 플로어 차트가 올라가는, 이 값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까 이제 봤던 것처럼 노란색 추세선이 먼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차이가 발생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뭐 답변은 그때 주신 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맞다라고 하면
먼저 이미 이제 이 스타트 플로어 값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번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2020년, 2021년 이렇게 올라와서 어디까지 올라오냐면요. 10만 달러 부근까지 올라옵니다. 10만 달러 부근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타트 플로어 차트 값보다 이렇게 항상 오버해서 상승하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20년, 2021년에 이 값보다 올라와서 이렇게 오버하는 가격까지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이 10만 달러가 아니라 그 이상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분이 또 한 가지 이야기 해주신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그거죠. A파, B파, C파 여기도 마찬가지로 박필부님 이야기했을 때 A파, B파, A파, B파, C파 A파, B파, C파라고 했을 때 이 B파 저점 찍고 그 B파에서요. 이 저점에서 B파 고점까지 올라왔던 이 자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중심선을 그려보면 이 C파 조정이 이 중심선까지 조정을 줬다라는 겁니다. 2012년도도 마찬가지고 이때 15년도, 16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이 중심인 7,000달러 이 라인에 7,100달러 이 라인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했는데 RSI가 이렇게 크게 떨어졌던 국면이 몇 번 없었는데 2013년도에 이렇게 RSI가 51% 하락했던 적이 있고 2017년도에 상승장에서 RSI가 40% 이렇게 하락했던 적이 있고요. 이번에 RSI가 이렇게 50.52%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RSI도 불장 안에서 RSI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지금 이제 떨어진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충분히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위치까지 와 있다라는 이제 의견입니다. 이렇게 박필부님이 차트를 이제 같이 공유해 주셔서 같이 이제 그 차트 한번 살펴봤고요. 비트코인 차트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다음으로 도미넌스 차트는 아까 이제 설명드린 부분으로 이건 대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플 차트를 이제 볼 건데 리플 차트가 또 이제 비트코인 이게 차트를 오래 안 키면 이렇게 이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리플 차트로 바꾸겠습니다. 이거를 끄고 리플 차트를 열어볼게요. 리플 차트 이제 보면 지금 이제 계속해서 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뭐 때가 안 돼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까 이제 뭐 참깨님 의견대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배당 기준일 지나서 내일 배당락 만들어지면서 주식시장 움직임과 또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제 그때 맞춰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방향성을 분명히 이제 보일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먼저 일봉 차트에서 볼게요.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 지금 달러 차트인데 이렇게 큰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이 추세선 돌파하고 흘러내렸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이 추세선과 제가 이 고점 연결하는 추세선을 하나 더 그렸어요. 그래서 이 추세선 그려보면 이 하락세기 형태로 이제 볼 수 있고 하락세기 형태의 꼭지점이 1월 7일입니다. 1월 7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방향성을 보일 거다. 방향성을 보일 건데 하락세기 이제 마지막에 한번 뭐 아래로 트랩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양으로는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꼭지점 끝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진행될 수 있는데 그 전에 언제든지 방향성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리플 차트 간단하게 위치만 이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이제 크립토 마이크라는 이 해외 유튜버분이 올려준 영상에서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오늘 이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이제 걸어 놓을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분이 이렇게 올려준 차트가 좀 보기가 좋게 되어 있어서 예전에 이제 비슷한 차트를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캡처를 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2016년도 17년도 차트 이 위에 있는 이 초록색 차트가 2016년도 17년도 차트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게 2018년도 19년도 차트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기간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중요 지점들 이렇게 번호를 1번부터 21번까지 이렇게 번호를 카운트한 위치들을 체크해 보면 거의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은 이때는 뭐 9번하고 10번 자리가 좀 짧게 진행됐고요. 올해 이제 18년도 19년도는 9번 10번이 좀 길게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 기간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거의 같은 형태로 진행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20번에서 21번, 지금 이제 20번, 21번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 이 20번 저점 깨는 하락이 21번에서 나오고, 2017년도에는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서 계속 옆으로 눕고 있거든요. 눕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때 이 9번, 10번 자리가 이렇게 좀 딜레이 되면서 길게 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자리도 결국에 이제 그 세력들, 타이밍을 재고 있는 세력들이 어느 정도 기다리는 타이밍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좀 더 보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때가 된다라고 하면 그 타이밍에 맞춰서 리플 차트도 그 이후의 그림은 결국 큰 그림에서는 이제 이 틀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다음 이어질 그림도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리플 차트까지 설명을 드리고, Q&A를 몇 분 보도록 할게요. 그럼 Q&A로 들어가서 탑건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탑건님, 한글로 탑건님하고 영문으로 탑건이라고 써주신 분하고 다른 분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그 이벤트 했을 때 1등 당첨되셔서 같이 식사를 하셨던 분은 영문 탑건님이고, 이분은 이제 한글 탑건님이어서 다른 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P 모건의 행보가 매우 빠르네요. 과연 리플은 이 경쟁사를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제가 예전에도 이제 비슷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제 걱정하시는 거죠. 이 JP 모건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 JPM이 나오고, 이 JP 모건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리플사의 어떤 경쟁 상대로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냐, 리플사가 이제 위험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좀 다르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이 JP 모건에서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 협력사들이 300곳이 된다, 400곳이 된다,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JP 모건의 JPM이, 전 세계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없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코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죠? 페이스북, 리브라라든가 앞으로 이제 뭐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각각 다 스테이블 코인들을 발행을 할 겁니다.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금융기관도 다 각각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거예요. 다른 데서 쓰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내가 업무 협약을 맺고 그 업무 협약 맺은 기관들끼리는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서로 이제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혹시 뭐 출금 정지를 다른 회사에서 시켰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른 회사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특히 이제 많이 갖고 있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 중간에 이런 각각의 스테이블 코인들, 네트워크 형성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아마존 네트워크 형성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 그리고 뭐 페이스북 그 네트워크 형성되어 있는 그 코인들, 그 스테이블 코인이 되겠죠. 각 영역끼리 서로 그 영역끼리 돈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중간에서 어떤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코인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리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이런 코인들이 활성화되는 건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이 되면 발행될수록 저는 이제 리플사한테는 오히려 이거는 뭐 경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JP 모건 이 JPM이 전 세계 모든 거를 이제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아무래 진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코인파는 차트와 보조지표가 반등 구간이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걸 주식보다 세력이 더 이용해서 털어먹는 장입니다. 오히려 차트 다 만들어지고 보니 여기가 지지선이었다고 채널이 만들어지는 게 대부분이죠. 그냥 시나리오를 보고 그렇게 갈 것이다 보다 희망회로 돌려가면 멘탈을 잡는다 개념으로 버티심이 맞는 듯 합니다. 하지만 시나리오에 맹신해서 그렇게 안 될 경우는 좌절이 더 큰 법이죠. 차트가 아무리 예뻐도 결국 올릴 시점을 판단하는 건 돈 있는 그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좌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 근데 항상 느끼는 건 좌절해서 매도 버튼 누르는 분들보다 갈장에서 끝까지 버티는 양반들이 돈 버는 확률은 더 높도이다. 말 그대로 존버로 빛을 보실 그날까지 잘 이겨내시길. 차트가 예뻐서 갈 거란 확신도 방법이겠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제 트렌드를 우선 읽고 희망회로 돌리심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저도 이제 아모레지님 의견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이제 아모레지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차트를 보지만 차트만 참고해서 이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결국 4차 산업,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흐름,
그리고 이 법정화폐인 달러가 0으로 수렴된다라고 하면 결국 그 돈들의 가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력들이 뭐 언제 올려줄지 사실 모르는 거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보지만 제가 뭐 100%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항상 제가 절대적인 건 없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제 뭐 절대라는 말을 좀 싫어한다라고 이제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는 뭐 절대적으로 이 자리는 지키는 자리다. 이 자리에선 절대 저항 맞고 떨어진다. 여기서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질 수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불장에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게끔 내가 이제 전략을 세워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래지님이 좋은 내용 써주셔서 읽어봤고요. 다음으로 우주 삼돌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간입니다. 단기 트레이더들이 따라붙기가 너무 애매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세력이 너무 움직이고 트레이더들이 붙고 마지막으로 개미들이 따라붙는 형식으로 움직이는 게 이상적인 그림인데, 6,200에서 5,700달러까지 하락을 보는 관점들도 꽤 많기에 지금은 매수하기가 꺼려지는 구간입니다. 세력이 장대 양봉을 그려주고 눌림목을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트레이더들이 붙진 않을 것 같네요. 저는 8월 말부터 60주 선까지의 하락을 예상하고 60주 선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 70% 정도 매수 진행했는데요. 만약 6,200불 언저리까지 내려오면 다시 분할 매수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 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이렇게 각자 자기 자신만의 매매 기준을 두고 그대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 진행하시는 H채널 시청자분들께서는 꾸준히 매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력은 지금 올릴 거야 라고 알려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 급작스럽게 올리고 호재 터트리는 방식을 더 선호하니까요. 약 2주 전쯤 댓글로 일봉상 5일 20일 이동평균선이 두 번의 골든크로스 이후 상승을 예상했었는데, 첫 번째 골든크로스 폭이 크지 않아 힘이 부족해 보입니다. 아마도 또 한 번의 데드크로스와 골든크로스가 생성돼야 힘을 비축하고 상승으로의 그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긍정적인 건 월봉상 캔들이 꼬리가 긴 망치형 캔들로 완성이 돼가고 있다는 점, 하방에서의 매수세가 꾸준히 받쳐주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 보여집니다. 여기서 월봉 마무리가 음봉이 아닌 양봉으로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긴 하겠네요. 대세 상승은 주봉상 이제 5주 이동평균선과 20주 이동평균선이 골든 크로스가 난 이후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하는 사견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이제 우주 삼돌님이 써주신 차트 내용을 잠깐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차트에서 주봉 차트를 잠깐 보면요. 지금 이제 5주 이동평균선과 20주 이동평균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야지 본격적인 이제 상승장이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지금 차트에서 5주가 없어서 이 360주 보라색을 5주로 잠깐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보면 지금 5주 이동평균선, 이 보라색 5주 이동평균선 하고요.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잠깐만요. 확대해서 이 보라색 5주 이동평균선과 이 빨간색 20주 이동평균선 데드크로스가 났습니다. 데드크로스가 났고, 지금 이제 이 5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수평에서 약간 고개를 이제 들어놨어요. 들어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이 5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 내려오고 있는 이 20주 이동평균선 골든 크로스가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상승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의견 주신 거고, 아마도 이제 올해 이제 3월달 이때 보시면 이 장대 양봉 만들어지기 전에 이 보라색 5주 이동평균선이 이 내려오는 20주 이동평균선 골든 크로스 만들어주고 5주 이동평균선 위에 타면서부터 이렇게 큰 상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관점에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월봉에서 월봉이 이제 양봉이 만들어지면 좀 더 이제 긍정적인 모습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월봉이 현재는 이제 아래 꼬리 단 음봉, 망치형 음봉인데, 지금 양봉이 만들어지려면 7,550달러, 7,545달러인데 이 7,550달러 이상 넘어가 주게 되면 양봉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주섬돌님이 써주신 내용까지 봤고요. 다음으로 에린 스미스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다음은 이제 에린 스미스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워렌 버핏의 현금 보유 비중이 150조로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 이제 의견이 있었나봐요. 읽어볼게요. 아직도 주식 보유 비중이 현금 비중보다 더 많은 270조라면서 과거에도 주가 폭락 때 워렌 버핏이 주식을 안 팔아서 폭락으로 큰 손해를 봤지만
폭락 때 오히려 버핏은 주식을 샀고 곧 이어 주가가 다시 올라서 결국 버핏은 큰 수익을 거뒀으니 지금은 주식을 계속 살 때라고 이야기하는 유튜버가 있어서 그 영상에 댓글 단 내용입니다. 편집 없이 이제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폭락시키려면 어느 정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죠. 일정 부분 현금화한 후 대량 매도로 폭락시키는 것입니다. 폭락시키는 동안 모든 주식을 팔아서 바닥일 땐 거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죠. 거기서 대량 저가 매수하면 당연히 급등하고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제가 이제 에린 스미스님 이 글 읽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의견을 써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뭐냐면, 워렌 버핏이 아직도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현금을 3분의 1 만들긴 했지만 주식 비중이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또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똑같은 시장을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여기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누군가는 매도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잔에 물이 컵에 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뭐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 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관점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린 스미스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3분의 1 그 현금 보유한 것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땐 저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 정도 되는 그런 자산을 불리는 사람이 3분의 1 정도를 현금화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많이 현금화를 한 것이다 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뜨거운 연님이 써주신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9K 또는 9.2K 사이에서 일정 부분 정리하고 관망 예정입니다. 남 탓하지 마시고 너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마시고 누가 뭐라든 자기가 알아서 해야만 살아남아요. 지난 6월 말에 고점 찍고 바람과는 다르게 계속 흘러내려서 폭등장이 오려면 아직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패밀리 여러분들도 마음을 어느 정도는 비우시기 바랍니다. 폭등장이 빨리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이제 이번 댓글이 당분간 마지막 글이 될 겁니다. 다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이제 뜨거운 년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 또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참고만 하시고 최종적인 결정은 본인이 직접 본인 스타일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코인을 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안 들고 있으면 오히려 불안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현금이 없으면 또 불안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반토막이 나면 못 견뎌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또 올라가는 걸 또 못 견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있는데 올라가는 걸 못 견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내가 어떨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여기서 만약에 나중에 이제 뭐 리플이 다시 500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비트코인이 다시 뭐 1300달러 또 11000달러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뭐 9000달러까지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나는 여기에서 일정 부분 현금을 만들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내가 좀 스트레스를 덜 받게 포지션을 짜놓고 싶다, 그리고 나는 좀 빠지면 다시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지금 뜨거운 연님처럼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매도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든 아니면 방송에서 다른 분들이 의견 주시는 거 참고하시고,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 본인이 어떨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그 부분 생각해 보신 다음에 본인한테 맞는 매매법으로 투자를 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 이제 뜨거운 연님이 써주셔서 같이 이제 읽어봤고, 마지막으로 김달타양님이 좋은 이제 내용을 올려주셔서 이 부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머니그램과 제휴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시작한 듯 합니다. 리플은 당장 안 오를 듯 하지만 2, 3년 지나면 큰 빛을 볼 것 같아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올려주신 내용이 뭐냐면 여기 이제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요, 이 우리은행인데 우리은행 외환센터에서 이 머니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돈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또 비교를 딱 해줬어요. 머니그램 송금하고 기존 전신 송금 이 스위프트를 이용한 경우에 차이를 딱 비교했는데, 이거를 보고 나서도 나는 기존 송금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보시는 것처럼 기존 이 스위프트를 이용한 송금은 2, 3일 시간이 소요가 되고, 수취 계좌 필요 여부도 필요하고요. 머니그램을 이용한 송금은 필요 없습니다. 무통장 거래가 가능하고, 그리고 수취 가능 장소도 지금 머니그램 송금 같은 경우는 은행뿐만 아니라 편의점, 백화점,
우체국 등 다양한 곳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데, 기존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을 통해서만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 서비스 개선도 고객 맞춤 서비스로 이제 고객 차별화할 수 있고, 수수료도 이 송금 수수료만 부담을 하면 된다. 근데 기존 이 스위프트 이용하는 경우는 송금 및 수취 수수료까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 기존 내가 비용을 많이 들여가면서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이 기존 송금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겠냐라는 거죠. 당연히 이 머니그램 이 송금법을 사용을 할 거고, 먼저 이제 우리은행하고 뭐 신한은행에서 이제 스타트를 끊어서 송금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뭐 국민은행이라든가 뭐 농협은행 이런 데서들도 다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존이 97년도 초기에 처음 시작할 때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해서 점점 확장을 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갔던 것처럼, 저는 뭐 리플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송금 뭐 멕시코 시장, 그리고 뭐 필리핀 이런 송금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 이제 확장해 나가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은행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처음으로 이제 스타트를 끊어서 해 나가겠지만, 나중에 진짜 5년 뒤 10년 뒤에는 이 송금 시장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 아마존 인터넷 서점 시작할 때 지금처럼 아마존이 모든 영역을 다 어떻게 보면 들어가서 한다는 건 상상 못했던 것처럼, 나중에는 리플이 XRP가 지금 이 송금 시장 말고도 또 우리가 생각 못했던 시장까지 들어가서 사용되는 때가 올 것이고, 그때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아마존 주가처럼 저는 리플 XRP 가격도 충분히 큰 상승을 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